자, 그러면 공화제.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길어질 거야. 할 게 많거든. 자, 그러면 공화제. 공화제에서 이제 민주주의다 하면은 현재 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요 두 개의 형태를 어느 정도 결합한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있어. 이원 집정부제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나라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 내각제를 이제 해보자. 대통령 중심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우선 국가 원수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야. 그리고 완전한 대통령제에서는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돼. 이게 무엇을 뜻하냐? 대통령이 법률 제정권이라든지 법률 거부권이 없어. 근데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률 제정권과 법률 거부권이 있거든. 있다고? 있어. 이제 요거는 이제 법안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긴 한데, 마지막에 가면은 표결이 돼갖고 땅땅땅을 하면은 그 대통령한테 넘어간단 말이야. 그 대통령이 그거를 15일 이내인가 공포를 해야 돼.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민주화 근데- 이후에 그게 실행됐을 때가 있었어? 법률 제정권하고 법률 거부권? 거부권이 있지 않을까? 내 기억상으로는 바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데, 거부권 행사를 했던 것 같아. 팩트를 들고 와, 팩트를. 했었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근데 이 당시에 거부권 행사 하냐 안 하냐 말 많았는데, 여기 좋은 거 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총 65차례. 오, 꽤 많이 했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했네. 이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1월 택시법 거부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부르면 안 되는데, 노태우 씨가 국정감사, 국정조사법, 해직 공직자 보상 특별조치법, 노동쟁이 조정법, 중개정안 등의 거부권을 행사했대. 민주화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되게 많은데, 이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지? 말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법률 제정권을 가진단 말이야, 대통령이. 근데 이제 완벽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한테 이 두 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는 거지. 입법부가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침해해버리면은 완전한 상권 분립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제 요거 말고도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점이, 다음에 설명할 의원 내각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 내각, 소위 장관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장관을 할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원 중에서 장관을 뽑아서 의원이랑 장관을 겸직할 수가 있어. 이 얘기가 뭐가 되느냐? 입법부에 속해 있는 의원도 하면서 내각, 행정부에 속하는 장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를 해. 완벽하게 이원 집정부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대통령 중심제는 또 아니고, 뭐 요런 형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법률 제정권이 없어. 거부권은 있는지 없는지를, 거부권이 있긴 하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긴 하네. 공직 임명권, 의회 소집권,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조약 체결권, 최고사령관, 이거는 이제 국군 통수권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명권, 거부권이 있다. 거부권은 있는데 법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아, 미국.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제 상권 분립 하에서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지. 가리? 내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머리가 아파와. 그래서 대통령제는 원칙상으로는 완벽한 상권 분립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조금은 복합적인 대통령 중심제다. 의원 내각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 대선.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 수반을 대선을 통해서 뽑게 돼.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대선은 없고
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니까 의원을 뽑는 선거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 자 그러면 쉽게 우리나라 일단 300석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300석을 일단 다 뽑았어.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니까 151석 이상을 얻은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집권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을 총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항상 과반을 넘을 순 없을 거 아니야? 특히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국가에선 더더욱. 그럼 요 경우에는 뜻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비슷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정당끼리 손을 잡아. 그래서 151석을 넘겨. 그래서 집권을 해. 요거를 이제 연립적 정당 정부의 형태인 거야. 혼자서 151석을 넘어갖고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단독 정당 정부가 되는 거고. 그럼 의원 내각제를 행하는 국가들은 의원 객수가 홀수로 맞춰져 있어? 아니면 홀수나 짝수나 상관이 없을까? 그거는 이제 홀수 짝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 이상을 넘어야 된다라고 이제 헌법에 적혀 있겠지. 얼마 이상을 넘겨야 한다라고 적혀 있겠지. 그 국가들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우리나라가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입법부를 일단 뽑아서 행정부를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겸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야. 그리고 이 경우에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 지금 선거 기간이 좀 바뀌었으니까 탄핵 때문에 보통 임기가 끝나기 한 2달 전쯤에 선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거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2달 동안은 대통령이 내각을 꾸리는 데 집중을 해. 내각을 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어떻게 이양받을 것인가, 정권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인가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2달 동안의 시간 동안 내각을 꾸릴 시간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도 있어. 총선 같은 게 이 국가에서는 막 의회 해산하고 재선거하고 막 총선 다시 하고 하는 게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총리가 의회 해산을 선언해갖고 총선을 다시 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 와우. 그걸 헌법에서 보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각을 꾸릴 시간이 없을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 정당들은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를 해갖고 먼저 예비 내각을 꾸려.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너는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여기 장관을 맡아라, 너는 여기 장관을 맡아라 하고 이렇게 이미 꾸려 놓는 거야. 그래서 뉴스 같은 거 가끔 보다 보면 영국의 어떤 기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노동당 의원 가로 열고 뭐 무슨 부 장관 예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예비 내각을 꾸려갖고 만약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부 장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원 집정부제. 네, 아까 너 발음하기도 힘들어하던데. 의원 집정부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랑 완전히 결합된 어떤 절충 형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할 때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 또는 제약이 걸려있는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를 해. 그냥 의원 집정부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의원 집정부제의 의미를 설명을 할 때, 표현할 때. 표현을 할 때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 또는 제약이 걸려있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요거를 권력을 어느 쪽이 좀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식이 다른데,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독일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야? 총리지. 총리잖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잖아. 그런데 독일의 대통령 이름대라고 그러면 될 수 있어?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거봐, 모르잖아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총리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대답을 해. 앙겔라 메르켈이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지. 심지어 근데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독일 대통령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모르니까. 그지. 대외적으로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야. 분명 존재는 하거든. 근데 권한이 좀 더 총리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은 있는데 딱히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요거 경우에는 뭐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랑 총리랑 대립하게 된다면은 국정이 개판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대통령이랑 총리랑 합의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독일은 국가 원수가 누구냐 했을 때 독일은 대통령인 거. 총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행정부 수반이 총리인 거지.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야. 그럼 그 대통령한테도 법률 제정권하고 법률 거부권이 있어? 독일의 대통령?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나라의 대통령? 나라마다 다르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총리가 강하다 그랬잖아. 자,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제가 훨씬 더 강한 거야. 대통령이 훨씬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통? 마크롱,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잖아. 근데 총리가 존재해. 프랑스 총리 얘기하면은 대답 못하잖아. 나도 이 사람 몰라.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이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누구한테 권한이 더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분명 존재는 해. 그리고 권한을 둘이 나눠 가져. 근데 그거를 권한이 누가 더 세냐를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좀 더 세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거고, 총리가 좀 더 세다. 그러면 이제 총리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통령이 세다 그랬잖아. 그리고 국가 원수도 대통령인 거고. 그런 거야. 그럼 끝이야? 정부 형태? 대충 끝이야. 그래서 뭐 국가 원수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하여튼 국가 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통령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주요 국가 중에서 입헌군주국이 많거든. 영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가 왕인 거지. 예. 그 이외의 형태도 있긴 한데요. 뭐 딱히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쓰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화제인데 독재인 형태 뭐 이것도 있긴 한데, 우리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요 군사 정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고. 아닌 거지. 뭐 그래서 공화제면서 독재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도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에는 주권이 누군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군주정과 공화정으로 나뉘고, 그리고 정치 체제가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국가, 그다음에 한 명이 권한을 행사하는, 뭐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소수가 그 주권을 행사하는 독재 형태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는 군주정이면서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입헌군주정이거나, 아니면 공화정이면서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이다.